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 5명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무슨 말이 왔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동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1대 5의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전부 다 색깔이 한통속입니다. 황교안 대표만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상이 됐던 것이지만 선거법 개정을 놓고는 상당히 격하게 붙었다고 합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언성을 높이면서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정당 대표들이 말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회동을 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15일 만입니다. 만찬에 모인 이 여야 5당 대표들은 모두 이 급장스러운 초청에 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조문을 와준 데 대한 이 답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경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자리는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주제도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당연하죠.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을 바뀌어서 이 비례대표들을 왕창 넣겠다. 그러니까 소수정당, 작은 정당 입장에서는 이 의석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이걸 바꾸려는 것이고, 한국당은 다릅니다. 한국당은 원칙대로 하자. 이런 게임이 룰인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민주당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민주당은 의석은 더 얻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서 한국당 의석을 줄임으로써 정의당, 민주평화당 이런 쉽게 말해서 민주당 이중대로 불리는 이들과 손을 잡고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국회도 한번 좌파 진영이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선거법 개정, 과거에도 민주당이 80석 정도 됐을 때도 결코 당시 한나라당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수가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선거법은 게임의 룰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을 놓고는 합의를 봐야 됩니다.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저 비겁한 이 술수에 황교안 대표도 화가 치민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만찬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은 한국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인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당 대표들이 일제히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논쟁이 붙었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황손 대표와 감정이 격해져 면전에서 고성이 오갔고 문 대통령이 중간에서 말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이날 만찬은 오후 6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시간 40분 동안 대통령 내외 생활 공간인 관저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번 정당 대표 초청 만찬 2017년 9월 27일 열린 이 자리는 상춘제에서 진행됐었습니다. 따라서 만찬 장소를 관저로 한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적인 인사, 그러니까 이 조문으로 온 대표에 대한 이 예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와 여야 5당은 사전에 회동 의제에 대해서 조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자유롭게 토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배석자도 노영민 비서실장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불리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일 경제 문제든 또 북한 문제든 모든 걸 자유롭게 토론하는데, 색깔로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보수 쪽 인사는
이 중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밖에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색깔은 중도지만 중도 내지 좀 중도 우파 쪽이지만 손학규 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 쪽입니다. 아무래도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구조의 저녁자리였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날 만찬 메뉴 돼지갈비, 막걸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걸리도 몇 순배 돌았다고 합니다. 막걸리 마신 김에 고성이 좀 오갔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좀 더 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묻는 입장을 취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황교안 대표와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명 다 불러놓고 사실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한국당과 뭐 두 자릿수도 아닌 한 자릿수의 이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뭐 또 정의당 다 한 자릿수 아닙니까? 이런 정도가 똑같이 대접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다 저쪽 편 5명을 불렀지만 그중 4명은 한 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에서 무슨 황교안 대표의 뜻이 전달되겠습니까? 자,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갔고요. 결국 분위기가 정리됐지만 황 대표는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대화 말미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날 회동에서 검찰개혁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국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설협의체도 좋지만 이런 구조는 안 됩니다. 하려면 교섭단체들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러리 세워놓고 황교안 대표를 망신 주려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무런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선거법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고성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 지금 입장이 다릅니다. 손학규 대표는 조만간 뒤로 물러날 뿐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직 확실한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조만간 또 그 내용이 보도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방금 끝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만남. 자, 이어지는 속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